소화가 안 되고 현재 30개 정도 있어요. 여기는 물량이 120개. 근데 이제 여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 여기 세대수가 12월에 입주하려고.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찾으러 오셔도 지금 오시는 분은 많은데 매물이 거의 없어요. 있는 것도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2, 3년 전 최고가의 85%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른바 비수기로 불리는 4월과 5월에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또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셋값이 왜 오르는 겁니까? 집값은 별로 안 오르잖아요. 네, 전세가 쉽게 말씀드리면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져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1년 사이에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이걸 비교를 해보면 불과 1년 사이에 5만 건이 넘었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내놓은 물량, 네. 이게 지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는 약간 미루면서도 전세로 대기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사람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전세로, 특히 아파트 전세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만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다 같이 오른 건가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아파트 전세 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수요를 만들어낸 이유는 빌라의 이른바 전세 사기 그렇죠. 사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빌라에서 사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럴 수 이런 있죠. 심리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중저가 아파트 전세로 가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축이나 역세권 위주의 네. 전세 물량을 찾겠다.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 계속 오르는 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올해 지금 51주 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이후에 1년여 기간 동안 계속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표로 보여드리면 현재의 상황이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51주 연속 상승이고요. 위에 두 차례 130주 이상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 때에 비해서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도 우리가 통계낸 이래로 네 번째로 긴 시간 올라가고 있다. 이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압박감으로 다가올 만한 수치입니다. 네,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뭐 당연히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2023년 1월에 전세 물량,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물량으로 나왔던 것이 네. 5만 5천 건이 넘었는데 올해 보면 5월 14일 기준으로 2만 9천 건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 주간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 기준점 100을 넘었을 때 전세를 찾는 사람이 내놓은 물건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근 3년여 만에 100을 넘어섰으니까 네.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포털로 보고 물건 찾으러 왔는데요 할 때 이미 계약이 되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내놨던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좀 올려서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동네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컨대 잠실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1월과 비교해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서너 달 사이에 2, 3억씩 오른 물건이 많습니다. 마포의 대표적인 대단지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게 3건 미만이다. 이런 곳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특히 서울의 역세권 중심인 지역은 물건이 더욱 귀해졌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두 자릿수 이상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곳 많고요. 이제 고금리에 또 대출도 쉽지 않아서 지금 네. 주택 매매가 지금 주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세로 좀 살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네. 것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자금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신생아 있는 신혼부부 가구에 최저 1.1%의 돈을 빌려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번 연장이 가능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최고 한도가 3억 원이니까 이걸 동원해서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3억 원 풀로 받지 못하신다고 해도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돈 좀 보태서 전세로 가겠다. 네. 이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상황을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매매 시장을 확신하기 어렵다 보니까 전세로 좀 대기하면서 시장 상황 관망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이제 2020년인가 시행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전세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 네.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 7월부터 이른바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지는 전월세를 갱신 계약할 때 5%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른 한 가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2년 동안 계약해서 살았는데 내가 2년 더 살고 싶다 하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계약을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도 이제 만기가 올해 7월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풀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테고 5% 룰에 걸려서 그동안 많이 올리지 못했던 물량이 신규 계약으로 나와버리면 가격은 오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분들도 새로운 집을 얻으셔야 할 테니까 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아마 수요자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시장 상황이 어떤지 공익중개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5년 차고 작년보다 물량이 좀 많이 없죠. 거의 보면은 또 갱신들을 많이 해요.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다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 가격에 내놓으셨던 분들은 다 보류시켰습니다. 전세값도 조금씩 오르고 매매가도 이제 저가들이 다 빠졌으니까. 자, 이 전망, 이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아파트 비수기로 불리는 3월 달 상황인데 전세 시장. 자,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앞으로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이걸 봐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정되어 있는 게 23,786가구거든요. 네. 작년에도 물량이 충분치는 않다고 했는데 작년 물량이 32,759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건데 물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최근에 통계 내면서 19만 호 누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더한다고 해도 신축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 추세 자체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면 신축 중심의 입지 좋은 거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걱정은 이 전세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게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붙지 않겠느냐라는 점이고요. 또 이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가 이렇게 좁아지면 그에 따른 갭투자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걱정은 어떻게 보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갭 투자 움직임이 좀 있다. 네. GTX가 지나가는 지역에 이런 수요나 문의가 늘어난다는 통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장이 늘었다. 이걸 부동산들이 체감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임장이라니까 직접 가보는 거. 그렇죠. 예. 현장에 가서 가격 조사를 해보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외지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보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게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구입이 4명 중에 1명은 서울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지역에 사시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고점 대비 85% 정도까지 회복을 하다 보니 이 정도면은 지금 고물가 상황에 신축 분양가는 더 올라가고 더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3년 사이 가장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